안녕하세요 여러분, 복수면허 의사 나덕균입니다. 오늘은 숨을 쉴 수 없는 가슴 통증과 고혈압 그리고 종합병원과 같은 온몸의 여러가지 복잡한 증상을 가진 그런 사연입니다. 먼저 사연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흉통을 느끼기 시작한 것은 수능 끝나고부터였는데 본래는 고등학교 때부터 계속 그랬고 대학 와서 이제 술 마시고 지냈더니 더 심해졌다.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더니 다 정상이었고 고혈압 진단도 받았다. 흉통이 있을 때 너무 갑자기 아파서 어떤 때는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아팠고 10초에서 30초 정도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풀렸다. 강박증이 있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긴장을 자제하고 식은땀 흘리고 불면증도 있다. 잠을 못 자거나 스트레스를 받거나 혹은 피로하거나 할 때는 혈압이 오르고 머리로 뻗치는 느낌이 들고 그리고 눈도 아프고 그랬다. 비문증 같은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눈이 침침하기도 하고 골반과 허리가 아프고 어깨가 팔이 저리고 목과 어깨가 뭉치고 손발이 항상 차다. 동상이 생길 정도였다. 동상이 생길 정도라니까 너무 심한 거죠 사실은. 그리고 이제 탈모가 심하고 늘 피로하다. 이런 복잡한 사연입니다. 정말 복잡하죠. 이 질문하신 분은 사실은 온몸이 다 문제잖아요. 그걸 다른 표현으로 하면 온몸의 세포가 다 비리비리한 거죠. 사실은 세포는 혈액순환을 통해서 영양 공급받고 그리고 에너지 공급받고 대사를 하고 이제 활성 유지되는 건데 에너지는 많이 쓰는데 쓰는 만큼 공급을 해주지 못하니까 세포가 비실비실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세포 활성이 낮아진 상태가 계속되면 시들시들한 것이 일정 수준을 지나치면 100에서부터 시들시들해져가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려가. 그러다가 어느 수준이 되면 세포가 파괴될 거 아니에요. 세포가 죽는 거죠. 한두 개가 죽는 거야 뭐 금방 회복되겠지만 그게 범위가 좀 너무 커지면 염증이 되는 거고 그것이 형체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가 되면 이제 궤양 같은 게 되기도 하는 거죠. 세포가 시들해지고 이때도 신호가 와요. 그리고 뭐 파괴되고 염증되고 궤양이 이럴 때마다 늘 신호가 계속 오죠. 대개는 이제 통증 같은 걸로 피로하고 이런 것도 신호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걸 방치했기 때문에 결국 이제 진행이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심근경색이 있을 때 굉장히 격심한 통증이 생기잖아요. 이거는 이제 심장 근육으로 가는 혈관이 콱 막혔으니까 막히자마자 아픈 게 아니고 막히는 잠깐 있으면 세포가 있다가 못 견디겠어 그럴 때 이제 통증이 오는 거죠. 통증이 있을 때 빨리 가서 구멍을 뚫어서 혈액순환을 재개시켜주면 뭐 원래대로 회복이 되는 거죠. 후유증 없이. 근데 이제 그때 못했어. 그럼 세포가 죽으면 이제 뭐 섬유화되고 이런 후유증이 남는 거고요. 지혈될 가문자리에도 한 10분, 15분 지나면 굉장히 가문자리가 아파요. 아픈 게 그 가문 눌린 자리가 혈액 공급이 안 되니까 아픈 거거든요. 그때 이제 사실 이제 특별한 이유 없으면 풀어주면 안 되는데 어쨌든 풀어주거나 몰핀 같은 걸로 써서 통증을 이제 컨트롤 해주거나 이렇게 하는 거죠. 깊은 잠이 들었을 때 잠이 너무 깊어지면 안 움직이고 자거든요. 그때 이제 눌린 자리가 계속 피가 안 통하니까 눌려 있을 때 어느 정도 되면 아파요. 그럼 그때 깨게 되는데 만일에 혼수 상태에 빠져서 깨지 못하면 그게 욕창이 되는 거죠. 그리고 움직이지 않으면 어깨가 뻐근함 그런 것도 다 혈액순환이 잘 안 돼서 혈액 공급이 잘 안 돼서 아파지는 거다 그런 거죠. 이분이 증상이 복잡하니까 하나씩 이제 살펴보면 비문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본다는 거는 무슨 신호가 들어와서 망막에 있는 신경세포를 자극해서 그 신호가 이제 뇌로 가는 거거든요. 뇌 시각중추에 가서 그건 뭐가 있어 그 보는 걸 느끼는 건데 아무것도 없는데 이 세포가 좀 낡았어. 그래서 신호가 이상 신호가 즉 노이즈가 생기는 거죠. 이상 신호가 가니까 뭔가 신호가 가니까 뇌에서는 있다고 느끼는데 실제는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리고 눈이 흐릿한 것은 망막세포가 시들시들해지니까 이제 또렷하게 안 보이는 건데 이거는 이제 우리 모든 사람이 다 너무 피곤해지면 보이는 게 흐릿해집니다. 사실은 눈만 피곤해지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망막이 피곤해지면 시들시들해지면 보이는 게 뚜렷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허리와 골반이 아프고 목과 어깨가 아프고 팔이 저리고 이런 것들도 결국 세포들이 비실비실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방치되면 근막에 이제 통증 증후군도 생기고 근막염도 생기고 이제 그런 게 생기는 거고요. 수족냉증, 손발이 너무 차잖아요. 동상이 생길 정도로 찬데 혈액순환이 되고 에너지순환이 혈액순환이라는 거는 안에 있는 열을 전달하는 의미도 있어. 그래서 열을 전달되어지기도 하고 또 에너지 대사가 돼야 대사를 하면서 열이 발생되는데 열을 못 만드니까 체온을 유지할 만큼 못 만드니까 찬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지할 힘이 없는 거죠. 그럼 이제 동상이 생기는데 동상이 생길 때 아파요.
정확하게 말하면 동상이 생기기 전에 아픈데 그때 온도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고 데워주지 못하니까 이제 파괴가 되면서 이제 더 아픔이 그렇게 되는 거, 동상이 되는 거죠. 발걸음이 비실된다 이런 문제가 있는데 걷는다는 거는 여러 가지 근육이 협조해서 걷는 거예요. 그걸 머리에서 통제를 하는 거고 이거를 간단쟁이는 못 걷잖아요. 그래서 잘하면서 그것들이 다 걸음이라는 것이 협조 체계가 완성이 되는 건데 이분이 젊은 분인데 비실내서 자리 삔다는 거는 힘이 없고 그 조절이 좀 약한 거예요. 훈련이 좀 덜 된 거죠. 가장 왕성할 때 그런 거니까 좀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운동 부족이긴 한데 그냥 운동 부족이라고 말할 것보다 훨씬 너무 많이 심한 상태에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어요. 몸에는 이제 혈액순환을 위한 펌프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심장, 자동 펌프는 심장이고 수동 펌프가 있는데 얘는 근육 펌프인 거죠. 그래서 펌프가 두 개 있는데 혈액순환을 위해서 두 개가 잘 움직여서 혈액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펌프 하나가 잘 안 움직여. 그럼 이 펌프가 일을 더 많이 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압력을 높일 수밖에 없는 거죠. 혈액 공급을 해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압력이 높아지는 것이 고혈압인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젊은데 고혈압이 생긴 거는 물론 유전적인 성향도 물론 있겠으나 유전적인 성향이 어쩔 수 없는 거고 그 유전적인 성향을 악화시키거나 없는 혈압을 고혈압을 만들거나 할 수 있는 문제다 이런 거죠. 가슴 통증이 있고 두근거림이 있는 거는 본래 이분이 긴장하고 예민하고 강박적이고 생각이 많고 이런 성격이라서 에너지를 많이 써요. 근데 그렇지 않아도 에너지가 적고 순환이 잘 안 되는데 거기다가 에너지를 많이 쓰기까지 하니까 부족해짐이 너무 심해져서 가슴 통증도 생기고 두근거림도 생기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복잡한 증상을 그러면 어떻게 치료하면 좋겠느냐? 이분은 뭐 운동 부족이 너무 심할 만큼 운동 부족이 심하니까 해야 할 일은 생각 밖으로 간단합니다. 운동을 해야 되는 거죠. 매일같이 걷고 뭐 이틀에 한 번씩 뭐 얼마를 걷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매일같이 걷고 뛰어도 좋아요. 젊으니까 좀 세게 해도 됩니다. 숨이 찰 정도로 찰 정도의 강도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총량은 좀 살짝 피곤할 정도로 하는 게 좋습니다. 한 달만 해도 꽤 많이 좋아질 겁니다. 그래서 계속하면 좋아질 거고 혈압도 떨어집니다. 유전적인 성향이 있는 부분은 안 좋아지겠지만 그것도 그래서 꽤 많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고교 시절부터 있었던 가슴 통증은 다 없어질 수도 있고 다 없어지지 않는다면 남을 수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그때 한약을 쓰면 되는 거죠. 네. 네, 오늘은 이제 숨을 쉬지 못할 정도의 가슴 통증과 고혈압 그리고 굉장히 복잡한 증상을 가진 분의 사연이었습니다. 네, 다음에도 좀 더 유익한 건강 정보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